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배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기청정기에 열받아서 그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다시 한번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고 결과론적으로 지난번보다도 더 큰 수익과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제 방법이 꼭 맞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닉스 주가 차트입니다. 먼저 제가 1, 2, 3이라고 숫자를 그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부터 보시면은 봄에 주가가 100% 넘게 상승하죠. 그럼 이 라인은 뭐냐면은 버블이 끼기 전의 주가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재무 상태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블이 뭐 안 꼈어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버블이 끼기 전에 주가 상태까지 한번 폭락을 했었죠. 조금 상승 모습 보이다가 다시 눌리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더블 바텀, 우리 흔히 쌍바닥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샀어도 이게 보시면은 추세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로 더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흔히 물타기라고 하죠. 저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 13,5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라인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만 원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는 50만 원만 산 거예요. 이 라인 근처까지 오거나 이 라인이 붕괴된 걸 보고 나서 50만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3번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기서 사고 나서 이쯤 요 라인에서 제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한 이유는 이게 주가가 더 이만큼 내려왔다가 한 17,000원 중반이나 17,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틀렸어요. 저는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막 80%, 90%에서 53%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몇몇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네. 안 한다면은 증시에는 악재가 될 거고. 그럼 저는 안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안 할 확률이 거의 50%까지 갔기 때문에 주가랑 우리나라 지수가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눌렸다 근데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닉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했던 게 뭔가요? 제약업종이죠. 이 두 개 차트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얘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코스닥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코스닥 제약업종에는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헬릭스미스도 그랬고 티슈진 이런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하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제약업종이 그 당시에 한 요런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승이 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제 반등 채널로 가는구나 싶어서 투자를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코스닥 지수와 제약업종을 함께 체크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다시 위닉스 차트예요. 제가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보고 좀 더 눌릴까 생각했는데 현실은 안 눌리고 바로 이 급등이 나왔어요. 이 처음 급등이 나온 날 좀 놀랐죠. 이거 타이밍을 놓쳤나 하다가 그 다음날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날 요 양봉을 절반 정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 좀 발당거리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장 초반에 갭 띄운 거 보고 이거는 추세가 좀 강력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25,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매수를 했냐면요. 자, 주가는 바로 급반등했고 25,000원에 매수하되 제가 이 당시에 17,200원에 샀던 것보다 비중을 2분의 1로 축소를 했어요. 왜냐면은 더 비싸게 사잖아요, 이때보다. 물론 이때 급반등이 나왔지만 여기까지 나오고도 또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요 정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요 라인에서 저는 2분의 1 남겨둔 거를 다시 이 자리에서 살려고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나 혹시나 떨어지면 이때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살 때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이 오를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든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좋은 기업이라면 싸게 살수록 좋은 거니까 항상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략 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를 잡았었어요. 23,000원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잘 오르는 거예요. 잘 오르더니 제가 세운 목표가를 지지하고 또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23,000원에 안 팔았습니다. 원래 이때 팔려고 했는데 방향이 흐름이 좋네.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라고 안 팔았고, 이때쯤 거래량이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 자,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거는 좋은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무슨 뭐 거래량이 뭐 여기 100만 주도 아직 안 되잖아요. 뭐 1000만 주, 2000만 주 터진 것도 아니고 견고한 상승세로 볼만한 근거가 된다고 제가 판단했죠. 목표가를 돌파했지만 추세 및 거래량 확인한 다음에 아직 안 팔아, 나 더 들고 있을래. 근데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중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차트가 이제 보시면 캔들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도 뭐 갭은 띄우면서 상승했지만 또 하락이 깊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한 모습들에서 주가 시작가보다 많이 눌리는 가격대들이 자꾸 출몰 한다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23,000원에 안 팔고 27,500원을 넘겨가지고 제가 수익 실현을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쓰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좀 유두리 있게 대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35.2% 수익률입니다. 그때 처음에 샀을 때 10% 수익률이었는데 금액도 수익도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한 달 투자하고 판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다시 투자해서 2달 투자해서 공기청정기에 13배 수익을 제가 뽑아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가 및 지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반대로 급상승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비중을 줄여서 매수했어요. 자, 이런 경우도 많죠. 오르는 거 보고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분의 1로 줄여서 하는데 오르네 하니까 나머지 2분의 1 뿐만이 아니고 뭐 처음에 넣었던 금액의 2배, 3배로 추격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또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진 않는 게 좀 좋습니다. 목표 구간 넘었지만 흐름 보면서 관망했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거래를 한 그런 패턴이고요. 아쉬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제가 사고 나서 한 10%를 넘거나 어느 정도 첫 번째 그 목표가 혹은 흐름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산 금액에서 한 절반 정도 팔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 금리 인하 안 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하려다가 먼저 번에 산 걸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평소대로 매도를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이때 만약에 절반만 팔았으면 나중에 2분의 1을 따로 매수하지 않아도 되고 30, 이번에 35% 수익이 아니고 50%가 넘는 수익률이 났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는 않고요. 두 번째, 그래서 처음부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수익률 최대. 이렇게 됐으면은 뭐 수익이 이번에 뭐 한 250만 원 가까이 난 게 아니고 500만 원이 넘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결과론이고요. 저기까지 주가를 이끌어 주는지는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명언이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전부 다 먹으려고 하다간 초과상관 다 태우죠. 제가 하나 안 짚고 넘어간 게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살짝 문을 띄웠는데 왜 이 종목을 갑자기 주가 차트를 보게 됐느냐, 어디서 뭘 봤길래, 바로 이거였어요. 쿠팡에 제가 찾아보니까 자, 상품평이 13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평점도 굉장히 좋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이 공기청정기를 파는 업체에서 뭐 조작용으로 한 몇십 개 정도의 후기를 남겼다고 해도 이 정도 숫자면은 정말 많이 팔렸던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왜냐면 상품평을 남긴 사람만 1300개가 넘으니 산 사람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겨 있는데, 자, 상품평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이 위닉스라는 회사는 공기청정기와 건조기가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만약에 공기청정기가 매출에서 한 5%도 안 되는 그런 거였다면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이게 주력 상품인데 주력 상품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와, 매출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가 차트를 찾아보고 재무제표를 찾아본 거예요. 네, 별거 아니죠. 근데 원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걸 보고 주가를 찾아보고 회사를 확인해 봐야지라는, 요게 됐으면은 저처럼 여러분들도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보자면은 첫 번째, 투자 전 미리 비중을 정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비중을 정해놓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또 사야 되고 이런 걸 정했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올라가면 내가 얼마를 벌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산 자리에서 만약에 더 떨어져서 제가 원했던 자리까지 내려왔더라면, 예를 들어 한 18,000원 정도까지만 내려왔으면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비중을 더 태웠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저한테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줬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를 관리하면 수익은 따라온다. 자,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닌 손실의 위험성을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나씩 줄여가다 보면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고 투기처럼 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두 번째로 위닉스를 다루면서 얻은 팁과 그리고 거래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